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부동산 세법의 김성래입니다. 공부하시는데 힘드시죠? 더군다나 또 세법은 이렇게 수시로 또 개정이 됩니다. 물론 작년 12월 31일 개정돼서 올해 1월 1일 개정되는 폭도 많았었는데 1월 21일 날 추가로 개정된 부분이 있고 2월 27일자 개정된 재산세 지방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정된 부분을 묶어서 여러분 기본서 수정을 하시면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기본서 페이지 18쪽이에요. 페이지 18쪽에 보시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그래서 3번에 피담보채권이 우선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입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채권 그 재산 매각할 때 매각대금,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대금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배당 순위가 되느냐, 그래서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그래서 세금은요 법정기일이에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법정기일이고 피담보채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등기됐거나 확정일자 받은 날, 그날 기준이죠. 그래서 날짜가 어떤 게 법정기일이 빠르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고 법정기일보다 피담보채권이 먼저 됐으면, 등기 먼저 됐으면 피담보채권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담보채권이 아무리 많이 먼저 등기가 됐어도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당해세가 뭐죠?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이와 같은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당해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은 피담보채권 날짜에 관계없이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당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국세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세금하고 피담보채권, 이와 같은 피담보채권이 있는데 세금보다도 이와 같은 피담보채권이 먼저 됐다면 당연히 이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해당 자산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거, 그리고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데 이런 당해세는 피담보채권 날짜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요거 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느냐? 자, 세금보다 먼저 요거 임대차 보호법 있죠? 임대차 보호법에 상가 말고 주택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가 갖춘 임차권이나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 있죠. 요 두 가지는 당해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핵심이, 여러분 이와 같은 당해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이게 항상 우선합니다. 그런데 하나 개정된 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됐거나 확정일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은 우선한다. 당해세보다 우선해 주겠다. 그것도 국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죠. 개정된 내용은 이겁니다.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은 해당 자산에 부과된 상속세, 국세 있죠.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 말고 국세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가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당해세가 있어도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다면 전세권 먼저 가져가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세금보다 먼저 부과됐다면 당해세 필요 없다. 요 두 가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 요거는 세금보다 우선해서 우선 변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 저당권 등기된 건 당해세에 우선하느냐? 안 돼요. 저당권 같은 거 안 되고 오로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전세권 계약 체결한 거하고 등기한 거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은 당연히 먼저 가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보증금도 당해세보다 우선한다. 요 부분을 여러분 18쪽에 보시면 요거 밑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거기에 붙여놓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개정됐고 요거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19쪽에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있잖아요. 3순위. 우리가 관련된 건 요 3순위잖아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 앞에서 설명드린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와 같은 세금이 피담보채권마다 언제나 우선했죠.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앞에 설명드린 게 아까 그거예요. 개정된 것이 이거다.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됐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요것만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보다 먼저, 증여세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보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먼저다 이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당해세가 먼저였는데 전세권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만 특별히 당해세보다 국가가 양보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피담보채권인 저당권하고 당해세하고는 이런 건 보호 안 해주죠. 저당권은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얘기한 거 보죠. 전세권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에 임차 보증금 있죠. 요것만 당해세에 우선한다 이겁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만 개정이 됐고요. 다음 여러분 34페이지에 가시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요. 취득세 34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맨 밑에 유상거래로 취득을 하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이렇게 지금 교재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4%, 2%에 요거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4% 더하니까 이건 8%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요거 곱하니까 4% 하니까 요것도 8%가 되고, 요거는 요거 더하니까 곱하니까 8%잖아요. 8%를 더하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12%가 되고, 요것도 12%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8%, 조정지역 외 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해도 8%, 그리고 3주택, 4주택은 12% 이렇게 할증하겠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 이렇게 할증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개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죠. 뭐라고? 요거 8%짜리는요 1에서 3%로 할증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 조정지역 외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3주택이 됐으면 원래는 8%인데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절반 4%로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요거 12%짜리를 절반 6%, 요것도 12%니까 요거 6%, 요것도 12%인데 6%,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는 것도 6% 절반, 그리고 요거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35페이지죠. 35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시가 표준액 얼마, 3억 이상 주택을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1000분의 120, 다시 말하면 12%잖아요. 이것도 할증하지 않고 3.5%로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공표를 하겠다, 법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개정된 게 아니라 2023년 올해죠. 요번 달 3월 달이나 아니면 지금 3월 달이 중순인데 3월 달 중에 개정안이 제출이 돼서 시행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데 개정이 안 됐는데 이런 세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지금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요 세율로 취득세를 내고 여기 이게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지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주택을 여기에 다주택자가 해당하면 지금 세율로 내고 12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낸 걸 이렇게 적용을 소급해서 나중에 개정이 되면 요걸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환급해 주겠다. 만약에 1세대 4주택이면 6%가 아니라 원래대로 12% 취득세 내고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6%만 적용하고 빼고 나머지는 환급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개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메모를 교재 기본서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시고 개정이 되면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대로 취득세를 내고 개정이 되면 요거 소급해서 어떻게 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나머지는 환급해 주겠다. 이런 제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정은 된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요번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28페이지 보실래요? 자, 요번에 28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새롭게 28쪽 기본서 보면 밑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거 오려서 한글 파일 오려서 그걸 붙여갖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 새롭게 신설됐어요. 이거는 법이 2월 27일 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개정됐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죠. 토지에 뭐라고요? 지목.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지목을 변경, 공사를 해서 지목이 변경됐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했으면 증가됐으면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지목을 변경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법률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뭐였다? 변경이 됐다. 그래서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환지받았다. 새로운 토지로 받았다. 그러면 누가 취득세 내느냐?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는 거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받을 때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토지를 받는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고 채비지 공사비 대가로 메꾸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니까 메모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같은 주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부동산 소유자는 공급받은 건축물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라. 여러분,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2.8%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주택을 취득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었던 건물 철거하고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고 2.8%의 취득세를 내는 거고, 만약에 토지를 되돌려 받았다 이런 경우는 토지는 있었던 토지니까 승계 취득으로 보고, 승계 취득이니까 매매잖아요. 매매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때 당초 소유 토지를 면적을 뭐했으면 초과했을 때 무한 부분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주택을 받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취득세를 내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 교재 28쪽에 거기 10번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11번 이렇게 12번을 오려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부분이 신설됐다. 2월 27일 개정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점검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요,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 부분에 가서 보면 여러분 기본서 34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밑에 표준세율 적용 범위라고 나왔죠. 예. 세율표 박스 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4번 추가로 법인이 합병하거나 또는 분할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는 매매니까 농지는 1000분의 3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은 1000분의 40이니까 4%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34페이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표 있죠. 박스 세율표 밑에 보시면 표준세율 적용 범위, 그런데 거기 1번, 2번, 3번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4번 이렇게 신설이 됐다. 이거는 2월 27일 엊그저께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수정하시고요. 또 하나 핵심이 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할 것이 사치성 재산에 별장이 있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는데 이때 별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별장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별장이라고 해서 할증하지도 않습니다. 재산세가 됐든 종부세가 됐든 취득세가 됐든. 그래서 이 중과세율에 36페이지 보시면은요, 36페이지 기본소 36쪽에 보시면 4번 사치성 재산 그랬죠. 사치성 재산의 양가로 1번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별장 그랬잖아요. 기억, 니은 있죠. 이거 전부 다 봐라. 삭제. 별장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별장은 뭐냐? 그냥 주택이야. 주택. 예. 그냥 주택으로 가는 거지 별장이라고 해서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맨 밑에 36쪽에 박스 보시면 별장의 중과세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다 삭제예요.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의 별장은 다 보아라. 삭제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장에 관련해서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39쪽 맨 위에 4번 있잖아요. 4번에도 뭐가 있느냐. 39쪽에 별장이 있어요. 별장 그거 삭제하시고. 자, 이번에는 35쪽 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그래서 3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박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택이 있는데 또 하나 치르겠네. 그럼 2주택이죠. 그런데 할증하지 않겠다. 왜 샀어?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게 일시적이거든요. 그때 일시적 2주택에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 그리고 일반 지역은 3년 안에 옛날 걸 팔면 추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것이 개정이 됐죠. 1월 12일 날 개정됐어요. 요것이 2년이 아니라 몇 년? 3년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든 똑같아. 이제는 몇 년? 3년 안에 옛날 걸 처분하면 추징하지 않겠다. 조정 지역은 2년, 일반 지역은 3년 했는데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몇 년, 3년 안에 양도를 하라. 그러면 추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 58쪽 보시면 재산세 58쪽. 그럼 재산세에서 58쪽에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나왔거든요. 거기 58쪽 맨 밑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 주택 나왔죠. 이거 27일 날 개정된 건데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때 다만 주택의 과세 표준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년도 과세 표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해서 과세 표준 상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그래서 0에서 0.5% 그러니까 전년도 재산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도가 있다. 왜 그러냐? 세부담 상한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주택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 나왔으면 그 금액에 0.5%를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도록 과세 표준에서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새롭게 개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58쪽 있죠. 맨 밑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에 대통령령에 정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요거 단서 조항이 추가로 신설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원래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잖아요. 토지 건축물은 여기 50에서 90 요 사이에 결정하라. 근데 현재는 몇 프로로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요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있잖아요. 주택은 자 100분의 얼마 40부터 100분의 80 그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현재는 지금 몇 프로 60%로 되어 있다. 최고 8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왜? 중간에 또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개정된 부분이 뭐냐? 이 부분에 추가가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한 세대가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분의 얼마 30에서 100분의 얼마 70 그러니까 여기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결정하는데 1세대 1주택자면 여기에서 100분의 얼마라고요? 30부터 시작을 해서 100분의 얼마 70 요 범위 내에서 정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0까지를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래서 과세 표준 상한 비율이 0에서 0.5% 그 범위 내에서 이걸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상한이 정해져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원래 주택은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 무허의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거기에 40%부터 8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몇 프로예요? 60%로 되어 있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줄여주려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59페이지 보시면 6번에 뭐라고 했어요? 과세 대상별 세율의 3번 양가로 3번 주택이죠. 밑에쯤에 있어요. 양가로 3번 주택의 2번 뭐예요?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2번 주거용 건축물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는 별장으로서 얼마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제는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뭐하라? 2번은 삭제를 하라.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일반 주택과 별장은 세율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이제는 별장이라는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 주택하고 똑같아.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지, 별장이라고 해서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밑에 그거 2번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부담 상한글에서 재산세 62페이지로 갑니다. 재산세 62페이지 양가로 3번 세부담 상한글 했죠. 거기 박스에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 비율이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한 제도가 폐지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폐지됐으면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주택은 그런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년도 무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에 여기에서 0부터 0.5%를 상한으로, 상한 비율이 있었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5%를 최고 초과할 수 없도록 과세 표준에서 조정을 하니까 세부담 여기 상한 제도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자 2028년까지 무슨 말이냐? 이 법이 개정되기 시행하기 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하면 작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계속 그 법률 그대로 가지만 올해부터 재산세를 새로 부과되는 거 있죠. 이번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했어요. 그럼 재산세 처음으로 부과되잖아요. 그거부터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올해서부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 이런 세부담 상한 제도가 없다. 주택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 유예. 그래서 이것도 없었던 부분인데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65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 재산세 여백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재산세 요 부분에 유예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무슨 말이냐면 자, 납세 의무자가 주택을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60세 이상이니까 뭐가 없어요. 버는 수익이 없네. 그런데 재산세가 얼마? 여기 100만 원 납부할 세금이 초과한다. 재산세. 그럼 부담이 크잖아요. 수익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재산세 내지 마.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유예, 밀어주겠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사망하면 상속받는 사람한테 넘어갈 때 그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걷어가겠다 이겁니다. 낼 부담이 크니까 1세대 1주택 요건이 있어요. 60세 이상인 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7천만 원 이하 소득이고 6천만 원 이하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소득이 적은 사람인데 이런 경우 재산세 100만 원을 매년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다만
언제까지 유예를 하느냐? 이럴 때는 취소가 돼요. 타인에게 그 주택을 모아오거나 증여하면 주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체납된 거, 밀린 거 내야 된다. 또는 사망을 해서 주택이 상속인한테 이전될 때도 유예가 끝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택이 하나 있을 때만 혜택을 주는 거지 또 하나 주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유예를 중단하고 세금 내라 이 얘기예요.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크게 언급될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만 얘기하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60세가 안 됐어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가 된다. 연봉.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납부할세액이 또 얼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담이 크니까 사망할 때까지 유예 미뤄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 정도만 보시고 크게 정리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파일 그거 오려서 여기에 첨부해서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1세대 1주택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를 뒤로 밀어주겠다.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은 이제 보셨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개정이 됐는데 추가로 개정된 것은 바로 뭐냐? 이거죠. 자, 용어 정의에서 용어 67쪽, 67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용어가 나오죠. 1번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및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여기까지. 그런데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제외. 왜? 재산세 부과할 때 별장은 재산세를 많이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별장이 없어. 별장의 의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을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별장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주택이니까. 그냥 별장 없어. 그냥 주택이야. 주택이니까 종부세 과세 해야죠. 그런데 별장은 제외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별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별장도 그냥 주택이잖아요. 주택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사용하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 그랬는데 이제는 뭐다 포함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내용이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정됐으니까 별장 부분 별장은 제외한다. 요걸 지워도 되고 아니면 별장은 뭐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재산세가 과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따라서 개정이 됩니다. 그럼 68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 68조 과세 대상 양가로 1번 거기에도 두 번째 줄 나왔잖아요. 다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은 뭐하며 제외하며 그러면 이제는 요거는 없어졌으니까 지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별장도 뭐한다. 포함한다. 종부세 과세할 때 별장도 그냥 주택이니까 과세하는 거예요. 이제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별장이 없으니까 별장이라는 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를 한다. 그죠? 68조 그리고 69쪽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69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범위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표시해놨죠. 맨 밑에 칸에 보시면 주택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부세 과세 대상 요 별장은 재산세는 과세하는데 종부세 과세 안 했잖아요. 이제 이게 아니라 뭐다? 종부세도 과세한다.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는 거죠. 지워라. 왜? 별장도 그냥 주택이니까 종부세 과세한다. 그거. 별장은 제외 그게 아니라 별장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 과세 대상 이렇게 표시하고 또 그죠? 아니요. 요거는 안 되네.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네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거 별장 요거만 지워줘. 예? 빼주면 되겠네. 그죠? 나머지는 재산세는 과세하는데 종부세 과세 안 하니까 별장은 이제 일반 주택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69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 토지의 납세 의무자 1번 국내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이었었잖아요. 6억. 이것이 개정됐잖아요. 6억이 아니라 이제 얼마로? 9억으로. 6억이 아니라 얼마? 9억으로 개정이 됐다. 9억. 그리고 종합합산은 그대로 5억,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6억이 아니라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70쪽에 보시면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 5번 과세표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개인은 얼마 6억 그랬잖아요. 6억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로 9억으로.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5억에서 6억 그래서 도합 얼마 11억을 공제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얼마다? 이거 그냥 합쳐서 12억. 공시가격에서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토지는 그대로예요. 주택만. 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빼야 되고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고요. 또 여러분 70쪽에 보시면 맨 밑에 주택에 대한 세율 그랬잖아요. 주택에 대한 세율. 지금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또는 취득세 다주택자 이런 거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일반 주택은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죠. 3%, 0.6에서 3%로 되어 있는데 요거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 1000분의 27 그리고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60이 됐던 것을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55%까지 세율을 좀 인하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일반 법인 있잖아요. 이 법인은 일반 지역의 2주택은 3%였었어요. 그런데 2.7%, 3%가 아니라 2.7, 1000분의 27, 2.7 그리고 3주택과 조정지역의 2주택은 1000분의 60이었는데 6%인데 5%로 인하를 시켜줬죠. 1000분의 55% 이렇게 세율이 개정됐으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7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세부담 상한 제도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요거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요거 그대로 100분의 얼마? 150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요것을 개정했다. 100분의 얼마? 150.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경우는 주택수 따지지 않고 지정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따지지 않고 똑같아요. 100분의 얼마? 150. 전년도 부과된 세액에 100분의 150을 무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은 상한 비율이 없다는 얘기는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개인한테만 100분의 300이 아니라 이제는 인하해서 100분의 150을 최고 한도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00분의 300을 100분의 150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77쪽 종합소득세 갑니다. 77쪽에 보시면 비과세 임대소득 있잖아요. 비과세 임대소득 거기 보시면 1번 여기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가주택 박스에 보시면 박스에 요렇게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고가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기준시가 9억이다 그런데 9억이 아니라 얼마? 12억. 그래서 이제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든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든 12억이에요.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이 12억이고 임대소득은 매매한 게 없으니까 매매 가격이 없죠. 그래서 기준시가 12억을 보한다. 초과. 이렇게 9억이 아니라 12억.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놓고 기억 니은이 있는데 니은 보실래요? 니은. 기억하고 니은.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자, 여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여기서도 바뀌었죠. 9억이 아니라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30% 지분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적더라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82페이지로 갑니다. 82페이지로 가면 맨 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4번 신탁수익권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는 여러분 주식이나 파생상품 이것은 과세 대상에서 올해부터 과세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게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다행히 부동산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에만 넣어주면 돼. 추가로 5번 주식 및 출자 지분 거기다가 6번의 파생상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5번 6번 추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82페이지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메모해 주시고요. 별도로 공부할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가서 89페이지 갑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 적용 특례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인가요? 예. 배우자 증여재산 2월 과세 3번이 아니라 요거 2번이네요. 2번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요거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부터는 강화가 됐죠. 올해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한다. 그죠? 그런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가격, 증여자의 취득한 날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게 증여재산 2월 과세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는데 부인한테 뭐를 했습니까? 증여를 했다. 증여. 이때 증여 가액은 5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부인이 증여받고 타인에게 만약에 10억에 매매를 했다. 몇 년 안에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 이렇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누가 하느냐? 부인이 양도소득세 내야죠. 근데 타인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양도를 했고 이때 취득가격은 본인의 증여받았을 때 가격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취득가격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은 9억으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고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렇게 된 거고요. 또 거기 보시면 91페이지로 가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보시면 방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보유기간 계산 그랬어요. 보유기간 계산 거기에 2번 보시면 2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아니라 그죠? 5년이 아니라 몇 년 안에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5년을 10년으로 수정을 하면 되고요. 또 93페이지에 보시면 자 93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 구분 계산 그랬죠. 자 양도소득 금액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발생한 결손금은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은 여기서만 더하고 빼는 거지 2번에 더하고 뺄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 아까 과세 대상이
빠졌는데 올해 유예가 돼서 새롭게 들어온 거 보이세요? 주식 및 출자 지분이나 파생상품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번에서만 더하고 빼는 거지 2번, 3번, 4번에 더하고 뺄 수는 없다.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94페이지에 보시면 94페이지 8번 양도소득 거기에 양가로 1번 적용 대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 2월 과세에 거기 보시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몇 년으로 10년 이내 이렇게 연수만 수정을 하면 되고요. 또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 특수관계인과 있어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 양도라고 되어 있죠. 95조 거기 보시면 2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2번 거기에는 역시 5년 이내 세 번째 줄 5년 이내 이것을 10년 이내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가격 증여자의 취득한 날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을 하고 또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던 걸 10년 안에 타인에게 우회적으로 양도하는 것 똑같이 5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97쪽 보실래요? 97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보시면 일반 자산의 초과 누진세율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 1,200만 원이었었어요. 1,200만 원 이하 그것이 이제 얼마로 첫 번째 칸에 1,4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 1,200만 원 초과 그것이 아니라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6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칸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요거 84만 원 왜 84만 원이에요? 요거 첫 번째 거 계산하면 84만 원 요거 계산하면 624만 원 요거 계산하면 1,536만 원 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1,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첫 번째 1,400만 원 이하 요 부분에 대한 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한 단계 조금 4,6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구간으로 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진세율을 일부 정도 수정이 된 거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4페이지에 국외자산에도 있어요. 104페이지에 요 똑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11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112페이지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이 된 경우 있죠. 여기에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12페이지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일시적 2주택. 왜 일시적 2주택입니까? 맨 밑에 끝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조정지역에. 그런데 또 하나 취득했어요. 이사 가려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럼 아까 취득세에서도요. 일반 지역 할 거 없이 2년 안에 처분하라 그랬는데 그거 2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3년으로 개정이 됐다. 그죠? 예, 그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개정된 부분을 기본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험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조세 총론에 관련해서 당해세의 전세권이나 임차권만큼은 당해세보다도 우선해 준다. 요거는 물론 33회에서 요 부분의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34회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취득세로 넘어와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있었죠. 뭐 사치성 재산 중에 별장은 이제 개념이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별장은 없어졌다. 그래서 별장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그저 할증하지 않고 원래 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가서 별장은 1000분의 40이 아니라 일반 주택과 별장은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기출지문에 보시면 재산세 부분에서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이고 일반 주택은 누진세율 이런 것은 틀리는 거죠. 왜? 이제는 고급 주택이라는 게 별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별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일반 주택과 똑같다. 그냥 6에서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한다. 별장이라고 해서 사치성 1000분의 40 그거 없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제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별장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개정된 거 정리하시면 크게 별도로 공부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걸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마무리 하시고요. 별도로 또 다른 부분에 추후로 개정이 되면 하반기에 묶어서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자료를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힘들지만은요, 어차피 문제 풀기 전까지는 핵심 요약을 또 간단하게 특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기본서 정리하시면서 기본서를 자꾸 반복, 지금은 문제 푸는 시기가 아니니까 기본서를 보시고 문제를 푼다면 그 단원의 기출문제 정도 우리가 수업했던 거 한번 다시 반복해서 뭐니 해도 기본 이론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힘들지만 쭉 열공하시고 다음 기회에 특강할 때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